반갑습니다, 여러분. 옥시스 인물탐구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분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빈내리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후과정을 마치신 후에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하셔서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과학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 RNA를 연구하고 계신데, 이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RNA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뭐 mRNA 또는 tRNA, rRNA보다 굉장히 작은 크기. 보통 RNA가 수천 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한 20에서 25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93년도에 이 존재가 밝혀진 이후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다가, 김민혜리 교수님에 의해서 이 생성 과정이라든지 얘네들이 어떤 역할들이 많이 속속들이 밝혀져서, 이분은 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때 노벨상 후보로서 1순위에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번에 일화에 관해서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홍보자료에 있는 것을 좀 많이 참고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의 어떤 그 일들, 요 이제 소식들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또 과정 중에 느끼게 되는 어떤 이제 그 의심이라든가 또는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고자 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어떤 난치성 유전병이라든지 또는 줄기세포나 암에 관련된 어떤 비밀을 풀어내는 신비의 열쇠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세포 노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김빈내리 교수님의 그간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일종의 성공 법칙, 김빈내리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분의 얘기 속에 도전 플러스 인내가 성공이다. 이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분이 이제 2001년도 무렵에 정말 불모지와 같던 마이크로 RNA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그 얘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어떤 학생들의 장래가 달려 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더욱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겨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이분은 과감하게 이 분야를 도전을 했고,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를 해서 그 참아내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엔 지금은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이죠. 보통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용이 될 때 그 SCI급이라고 해서 아주 그 좀 급이 다른 수준 높은 급의 논문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를 가지고 그 논문의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분의 논문은 그 많은 사례에서 볼 때 뭐 수천 건 이상이 SCI급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뭐 이제 이분의 어떤 영어 이제 이름이 네리킴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바이 네리킴, 그 네리킴 박사에 의하면, 네리킴 뭐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인용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이분은 바로 그 아무도 잘 가려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참아내는 어떤 인내 결실을 통하여 일종의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분야 중에서 김민대리 교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연구소의 규모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서 용기 곱하기 책임감은 신뢰다. 이분이 연구를 하던 중에 2011년, 그러니까 시작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미 세계적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몰레큘러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실었던 논문 자체를 스스로 철회하는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마이크로 RNA를 어떤 이제 그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특정 마이크로 RNA가 분해된다고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 잘 알고 봤더니 다시 한번 이제 뭐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RNA 추출이 되는 효율이 다른, 뭐 내용이 좀 어렵지만 간략히 말해서 이게 이제 RNA가,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 RNA가 그 분해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상 알고 보니까 추출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그 결과가 서로 달랐던
그러니까 판단을 이제 여기서 내릴 때 이전에 냈던 논문이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실험 추출 방법상의 어떤 실험 방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사실 이분의 어떤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간에 해왔던 RNA 추출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교수님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건 뭐냐면 논문을 철회하겠다. 보통 이 논문 철회가 왜 학계에서 어렵냐면은 대부분 이 논문 철회는 의도적 조작, 그 누군가 떠오르죠. 또는 뭐 부주의한 실수, 이 과학자들한테 치명적인 그 사실로 여겨질 수 있는 이 논문 철회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많이 발생되고 또 성과주의의 이러한 어떤 연구 풍토에서 논문 철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 꺼리는 분위기에 있는데 과감하게 논문 철회를 결심하고 철회를 한 후 실험 방법에 대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정확한 실험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용기 있는 결단은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분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기를 뜻밖에도 그 이후에 오히려 논문 내기가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 자체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도가 올라가서 논문 내기가 그 이후에 더욱더 수월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 이 과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려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나면 사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용기 있는 결단과 책임감은 그 일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은 사람들에게 깊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새겨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신감 나누기 불안은 만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감을 불안으로 나눴을 때 만족스러운 것들이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불안할수록 자신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계속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것이 상당히 힘든데 김민대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라면 좀 더 스스로를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길이 희미해 보일 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좀 자신의 길이 희미해지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견뎌내야 정말 뚜렷해지고 그리고 확신에 찬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 이제 이분이 일화 속에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육아와 관련해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서 힘에 부쳐서 연구를 이제 중도에 포기할까 했던 그 갈등 시기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갈등의 시기 속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이죠. 육아가 너무 힘들고 연구도 또 불확실성이 있던 그 무렵에 이 남편분이 이제 검사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김희대리 교수님에게 뭐 이제 자신처럼 검사가 될 길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동안은 사법고시 준비를 직접 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연구의 길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건데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겪었던 일을 통하여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어떤 일들이든 이제 지레 걱정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되는 일은 어차피 힘든 일인데 보통 우리가 이것을 모든 힘든 일은 부딪히면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시 용감해지는 것이다. 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 같고 또 어떤 이제 일들을 시작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의 연구실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수평적이라는 것을 덧붙여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료는 끝을 맺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구실 김인대리 교수님 연구실이 분위기가 서로 상호 존댓말을 하면서 연구원이든 뭐
이제 그 교수님이든 같이 이렇게 그 동일한 선상에서 막 그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떠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의 이제 이불 탐구 서울대학교 김민대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제 우리에게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